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재규함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재규함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 팩토리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곱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계산 방법이죠. 우리가 계산할 팩토리얼은 어떤 부분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단계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시작하는 값에 1만큼 작은 값을 곱하게 되고요. 시작값은 a이고 1만큼 작은 값은 a-1이 되었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a-1이 새로운 시작값이 되고 여기에 다시 1만큼 작은 값을 곱하면 됩니다. 3단계에서도요. 2단계의 a-1이 다시 새로운 시작값이 되고 여기에 1만큼 작은 a-1을 곱하면 되겠고요. 3단계의 a-1은 다시 4단계에서 시작값이 되고요. 그리고 5단계의 a-1이 최종적으로 다시 6단계에서 새로운 시작값인 a가 되고 여기에 또다시 a-1을 곱하면서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시작값에 해당하는 a가 1이 될 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팩토리얼 값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값을 5로 하고요. 5보다 1만큼 작은 4를 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4가 새로운 시작값이 되고요. 여기에 1만큼 작은 3을 곱하면 됩니다. 이 3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값이 되고 여기에 1만큼 작은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2가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시작값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또다시 1만큼 작은 1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1이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시작값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우리는 1이 새로운 시작값이 되었을 때 팩토리얼 계산을 마치도록 설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패턴을 보시면 시작값에 1만큼 작은 값을 곱하고 이 1만큼 작은 값이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시작값이 되면서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재규함수를 만들 때 람다부터 시작해야 되죠. 람다 함수요. 팩토리얼 계산은 시작값에 1만큼 작은 값을 반복적으로 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식에서 사용할 변수는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편의상 a라고 하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규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규함수가 종료되는 지점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함수 사용하고요. 조금 전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시작값에 해당하는 a가 2보다 작을 때 그 동작을 멈추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조건을 a는 1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사용자가 실수로 0이나 음수를 입력하게 되었을 때 무한한 반복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라고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요. 이때는 시작값인 1을 곱하고 계산을 끝내면 되기 때문에 true 조건에 1을 입력하고요. a가 2보다 작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시작값이 1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때는 새로운 시작값에 1만큼 작은 값을 곱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제가 만들 재규함수의 이름을 팩토리얼의 앞 글자를 따서 fac라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은 시작값인 a에 1만큼 작은 a-1을 곱해 주어야 하는데 이 a-1이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시작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팩토리얼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팩토리얼의 a-1 이렇게 입력하고요. if 함수에 괄호 닫고 람다 함수에 괄호 닫고 이제 함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복사해서요. 이름이 지정된 함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새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수정 메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제가 fac라고 만들었는데요. 재규함수를 만들 때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재규함수로 만든 함수명과 이름이 지정된 함수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정확하게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정확하게 입력했고요. 수식 정의에 방금 복사한 수식 붙여넣고 람다 함수는 인수에 대입할 값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괄호 열고 a에 대입할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편의상 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그럼 여기 인수자리 표시자에도 n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 다음 버튼 누르고요. 인수의 설명과 인수의 예시도 적당히 입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팩토리얼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팩토리얼 함수요. 숫자는 여기 B3셀에 입력된 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120이 나왔죠?
정확하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는 재규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다른 예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스플릿 함수를 활용한 재규 함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셀 하나에 하나의 값만 입력되도록 만든 후에 데이터를 행방향으로 배치해야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등호 입력하고 스플릿 함수, 첫 번째 인수에는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에 구분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셀에 입력되어 있던 모든 값이 서로 다른 셀에 구분되어 입력되는데요. 여기 있는 전체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기 첫 번째 인수에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입력하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요. 결과를 배열로 반환하기 위해서 어레이 포뮬러 함수를 적용한 후에 엔터를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행방향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플래튼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플래튼 함수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입력된 수식을 복사한 상태에서 제2셀에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플래튼 함수에는 데이터 범위나 배열을 입력해 주면 되기 때문에 방금 복사한 수식을 붙여넣기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입력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와 조금 다르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데이터 범위가 플래튼 함수로 처리될 때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중간중간 빈 셀이 입력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플래튼 함수로 얻어진 결과에 다시 한번 필터 함수나 쿼리 함수를 사용해서 빈 셀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필터 함수 사용해 볼까요? 플래튼 함수의 결과가 첫 번째 인수고요. 두 번째 인수로는 여기에서 빈 셀이 아닌 값만 필터링하면 되겠습니다. 괄호 닫고 확인해 볼까요?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범위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셀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분자 입력해 주고요. 두 번째 인수는 빈칸을 무시하기 위해서 to를 입력하고 세 번째 인수에 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한 후에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값을 동일한 구분자를 이용해서 연결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식이 입력된 셀을 더블 클릭하고 텍스트 조인 함수 앞에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텍스트 조인 함수의 결과가 스플릿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이기 때문에 수식이 입력된 맨 끝에 와서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해 주는데요. 구분자를 입력해 주면 되죠.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래튼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스플릿 함수의 특징을 이용한 재규 함수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 재규 함수의 이름은 스플릿 올이라고 지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주면 첫 번째 셀에 입력된 값을 스플릿 해주고요. 거기에 두 번째 셀에 입력된 값을 스플릿한 후에 다시 연결해주고 또 세 번째 값을 스플릿한 후에 다시 연결해주고요. 이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다 이렇게 빈 셀을 만났을 때 재규 함수가 종료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작동 과정, 그러니까 반복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셀에 입력된 값을 스플릿한 후에 그 다음 셀에 입력된 값을 스플릿해서 연결해 줄 텐데요. 이 스플릿 올이라고 하는 재규 함수는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다음 셀에 입력된 값을 새로운 시작 값으로 설정하고요. 다시 그 다음 셀을 스플릿 올 함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스플릿 올 함수에 의해서 새로운 시작 값으로 설정되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다음 셀에 있는 내용을 스플릿 올 함수에 전해주겠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 볼 스플릿 올 함수는요. 인수로 전달받은 값을 새로운 시작 값으로 설정하고 이 값을 스플릿한 다음에 다음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다시 스플릿 올 함수에 인수로 전달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새롭게 설정된 시작값이 빈 셀이 되었을 때 그 동작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플릿 올 함수가 반복적인 과정을 진행하면 각 단계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람다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스플릿 함수를 이용한 재규 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구분자를 의미하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편의상 A와 B라고 입력하고요. 재규 함수에서 중요한 건 함수가 종료되는 지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f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스플릿 올 함수는
텍스트에 아무런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동작을 멈추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A가 빈 셀인 경우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빈 셀을 입력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A에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을 때 이때는 인수로 받은 값을 스플릿한 다음에 다음 셀에 입력된 값을 스플릿 올 함수에 전달해 줘야 되죠.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중괄호 배열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는 중괄호 입력하고 먼저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텍스트로 전달받은 A를 스플릿 할 건데요. 구분자는 람다 함수로부터 전달받은 B라고 하고요. 괄호 닫고 그리고 먼저 데이터를 열 방향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쉼표 입력하고 이제 우리가 만들 스플릿 올 함수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플릿 올 함수에는 현재 작업 중인 텍스트를 기준으로 바로 아래쪽에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오프셋 함수를 사용하고요. 한행 아래쪽에 있는 값은 A, 1, 0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오프셋 함수에 괄호 닫고요. 중괄호 배열의 괄호도 닫아줘야겠죠. 그 다음 if 함수에 괄호 닫고 람다 함수에 괄호까지 닫은 다음에요. 수식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입력한 수식을 복사해서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마찬가지로 제가 수식을 미리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규 함수를 만들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함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라고 강조드렸고요. 이 스플릿 올 함수는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플릿 함수처럼 텍스트와 구분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람다 함수에 a와 b라는 변수를 설정했죠. 따라서 람다 함수에 입력될 두 개의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글로 텍스트와 구분자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인수자리 표시자에도 텍스트와 구분자를 입력했고요. 다음 클릭하고 인수의 설명과 예시에는 적당히 내용을 입력하고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스플릿 올 함수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스플릿 올 함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인수는 구분자입니다. 괄호 닫고 결과를 확인하면 지금 뭔가 우리가 기대하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이름이 지정된 함수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제약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첫 번째 셀에 입력된 데이터 범위를 데이터 범위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첫 번째 셀만 입력하고 수식의 결과를 확인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스플릿 올 함수를 조금 수정해 볼 텐데요. 여기 수정 버튼 클릭하고요. 값으로 입력되는 텍스트의 범위가 올 때 마치 하나의 셀처럼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범위에 있는 첫 번째 값만 선택되도록 인덱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누르고 수식을 다시 입력해 볼까요? 스플릿 올 함수에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에 구분자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면 이제 결과가 제대로 나왔죠. 이번에는 스플릿 올 함수를 조금 개량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플릿 올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가 이렇게 행방향으로 출력된다면 데이터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래튼 함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여기 수정 버튼 클릭하고요. 플래튼 함수는 여기 이 두 부분에 각각 적용해 주어야 원하는 결과를 바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플래튼 함수를 추가했고요. 다음 버튼, 업데이트. 지금 에러가 반환됐는데요. 입력된 수식을 확인해 보면요. 개량된 스플릿 올 함수는 데이터가 행방향으로 입력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중괄호 배열 안에 입력된 쉼표를 세미콜론으로 수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 업데이트. 이제 결과가 그럴듯하게 얻어졌죠. 정렬만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릿 올 함수에는요,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스플릿 올 함수는 입력된 데이터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스플릿 함수를 수행하다 이렇게 빈 셀을 만났을 때 그 작업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스플릿 올 함수가 작동하게 됩니다. 함수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만 추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스플릿 올 함수를 종료하기 위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빈 셀이 추가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동일하게 스플릿 올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범위 입력하고 구분자 입력한 후에 엔터. 자, 동일한 상태인데요. 여기 비어있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면 에러가 나타났죠. 이 에러가 나타난 이유는 스플릿 올 함수의 결과가 여기까지 입력되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할 자리에 방해꾼이 존재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결과를 반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다시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함수의 내용을 수정할 것인데요. 지금 빈셀 때문에 생긴 이 문제는
람다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고 필터 함수를 활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한데요. 람다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라 충분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수식만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최종적으로 수정된 스플릿 올 함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빈 셀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플릿 함수의 기능을 활용한 스플릿 올이라고 하는 재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재규 함수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